안녕하세요. 구명모 법무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회생을 앞두고 주의해야 할 5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혹시 개인회생을 앞두고 있거나 채무가 많은데 이 대출금을 갚기 힘든 상황에 빠져 있다. 그렇다면 혹시라도 개인회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5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꼭 숙지하시고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회생을 앞두고는 추가대출을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대출에는 대환대출도 포함이 되거든요. 기존의 대출금 이자, 금리가 비쌀 경우에는 대출금 금리를 조금이라도 낮출 목적으로 대환대출을 많이 받죠. 이러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상당히 좋은 거예요. 금리를 낮추는 거니까. 하지만 내가 개인회생을 앞두고 있다. 그러면 대환대출도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히 대환대출 외에 추가대출도 받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그 이유는 대환대출을 포함한 추가대출은 신규대출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규대출을 받고 곧바로 회생을 한다. 이 경우에는 일정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심지어 대출을 받고 곧바로 회생할 경우에는 사기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규로 대출을 일으킬 경우에는 일정 기간 3개월 이상의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고 회생을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이자 납부를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이 기간 동안은 개인회생을 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하니까 가급적이면 기존 대출의 이자 등을 갚기 위한 목적으로 추가 대출을 받거나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는 계좌에서 고액의 현금을 출금하거나 이체를 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 출금의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법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보통 1년 또는 2년 이내의 통장 거래 내역 내에서 30만 원 이상 또는 회생법원들은 100만 원 이상의 입출금 내역은 전부 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이 현금 출금한 금액을 어디에 썼는지 소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체된 금액은 무슨 용도인지도 소명을 해야 되는데요. 이체된 금액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현금 출금한 경우에는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설명하기가 힘들잖아요. 현금으로 빼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이 힘든 부분은 전액 청산가치에 반영이 됩니다. 청산가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재산으로 본다는 거예요. 따라서 재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개인회생 변제금도 많아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개인회생을 앞두고 있다면 현금 출금은 자제를 하는 것이 좋고요. 세 번째는 가족에게 계좌를 빌려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가족관계에 계신 부모님이나 기타 형제 자매가 계좌가 압류가 되어 있어서 그 계좌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내 계좌를 급여 계좌로 빌려주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이렇게 계좌를 빌려줄 경우에는 그 계좌에 찍혀있는 소득이 내 소득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게 원칙이거든요. 하지만 가족의 소득이라는 걸 적극적으로 소명을 할 수 있다면 그 소득을 내 소득에서 제외는 할 수 있는데요. 만약 회생을 앞두고 있다면 이렇게 계좌를 빌려준 것을 더 이상은 사용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아무리 소명을 한다 하더라도 회생 과정에서도 계속 그 계좌로 타인의 급여가 찍힌다. 그럴 경우에는 회생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계좌 빌려준 게 있다면 앞으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주식 도박 코인을 안 하는 것이 좋은데요. 도박의 경우에는 도박에 사용한 금액이 크면 클수록 변제금이 늘어나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회생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도박은 당장 그만두시는 것이 맞고요. 주식 코인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법원에서 현재는 탕감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법원에서는 여전히 탕감이 되지 않기도 하고 탕감을 해주는 법원에서도 최근까지 주식 코인한 금액이 크다. 이 경우에는 변제율을 좀 높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회생을 앞두고 있다면 주식 도박 코인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생을 앞두고는 이직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회생을 앞두고 이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조건부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조건부 인가 결정을 받으면 아무래도 회생하는 3년 동안 일정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직을 하지 않고 회생을 한 후에 적어도 인가 결정은 받고 나서 이직을 하는 것이 회생하는 데는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다만 이직은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이직을 해야 된다면 기존 직장과 급여가 거의 비슷한 곳으로 이직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회생을 앞두고 주의해야 할 5가지 사항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영상 보시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 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거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도 운영하니까 오픈 채팅방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구명모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